안녕하세요. 복잡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머리 아프셨죠? 오늘 제가 이 10.15 대책의 모든 것을 딱 5분 안에 알기 쉽게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부의 이 강력한 10.15 부동산 대책, 다들 들어는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도대체 왜 나온 건지,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게 바로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이 순서대로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네, 모든 정책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시장에 브레이크를 걸어야만 했을까요? 그 배경부터 한번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시장 과열 신호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2025년 가을이 되자 시장은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정말 심상치 않았죠. 정부가 어떻게든 시장을 좀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아시다시피 시중에 풀린 어마어마한 돈 그리고 낮은 금리가 계속해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어요. 결국 9월 대책으로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정부가 10월 15일에 그야말로 초강력 처방을 내놓게 된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 종합 선물 세트라고 불리는 대책, 그 안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꽉꽉 채워져 있을까요? 보시면 10.15 대책은 크게 5가지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수요를 억제하고 돈줄을 꽉 쬐고 세금도 손보고 거래 질서도 바로잡고 공급도 늘리고 다 중요하죠. 근데 시장에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충격을 준 건 단연코 저 첫 번째랑 두 번째, 바로 수요 관리와 금융 규제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정부가 서울 전역하고 경기도 핵심 지역을 그냥 싹 다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안에서는 대출부터 세금, 청약까지 모든 게 훨씬 더 깐깐해진다는 얘기예요. 이번 대책의 거의 핵폭탄급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트레스 DSR 강화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은행이 혹시 나중에 금리가 올라도 이 사람 돈 잘 갚을 수 있을까를 미리 그것도 아주 빡빡하게 심사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면 은행이 이분 나중에 금리가 지금보다 한 3%는 더 올라도 버틸 수 있을까? 이걸 가정하고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무려 2배나 더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제가 빌릴 수 있는 돈, 즉 대출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스트레스 DSR을 통과한다고 해도 이번엔 집 값에 따라서 빌릴 수 있는 대출 총액 자체에 그냥 상한선을 딱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잠금 장치를 걸어버린 셈이죠. 자, 이렇게까지 강력한 규제가 쏟아졌으니 시장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는데요. 그 결과가 데이터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와, 이 그래프 보세요. 효과는 정말 즉각적이었습니다. 대책 발표 후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무려 62%나 그냥 뚝 떨어졌어요. 뜨겁게 달아오르던 시장에 말 그대로 얼음물을 확 끼얹은 거죠. 근데 이 수요가 그냥 공중분해된 거는 아니었어요. 아파트라는 문이 꽉 닫히니까 그 돈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네, 바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오피스텔로 물려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선 효과죠. 네, 바로 이 현상입니다. 전문가들도 똑같이 보고 있어요. 한쪽을 이렇게 강하게 누르니까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온 거죠. 아파트의 규제가 집중되면서 만들어진 전형적인 풍선 효과라는 분석입니다. 시장의 이 싸늘한 분위기는요, 건설사들이 앞으로 사업이 잘 될까 하고 느끼는 체감 경기를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76.6.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새 아파트 분양해도 잘 안 될 것 같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시장에 쫙 깔렸다는 뜻이에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의 큰 변화가 그래서 도대체 나의 내 집 마련 계획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영끌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6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내 돈이 1억 8천만 원 정도 필요했다면 이제는 무려
3억 6천만 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필요한 현금이 딱 2배로 늘어난 거죠. 그럼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포기하지 말고 전략을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오히려 모두가 이렇게 몸을 사릴 때 진짜 좋은 물건을 찾아낼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이나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거 형태로 시야를 넓혀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정책 실험, 과연 우리 부동산 시장을 어떤 미래로 이끌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대책이 일단 급한 불을 끈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과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 임시방편에 그치게 될까요? 시장의 진짜 시험은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10.15 대책 분석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희 유니온 부동산 TV 채널 꼭 주목해주세요. 더 깊이 있고 알찬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